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15일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우리 지역 당선인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진해구의 주인공이죠. 이달곤 당선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 창원 사격대회로 작년 가을쯤 저희 이슈 토크 몇 차례 나오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로 다시 모실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조금 늦은 감 있지만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진해 시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진해가 하나가 되어서 발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충직한 일꾼으로서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출마를 창원 성산구 의창구로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는데 의외에 이 진해구로 딱 정하셨을 때 그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의외다. 태어난 것은 말하자면 의창구, 옛날에는 의창군 출신인데요. 저는 6남매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처음부터 진해로 이사를 하셨어요. 1960년대 말부터. 그렇기 때문에 진해가 뭐 태어난 곳이나 버금갑니다. 전 형제가 거기 사니까요. 조카들도 다 거기서 공부하고 살고 있고. 그래서 6남매 모두가 진해 사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진해가 뭐 고향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해 애정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선거가요. 지금까지 선거 중에서 가장 힘든 선거였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보자들에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당선 전략이 특별히 있으셨나 궁금하거든요. 뭐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어려움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형제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아름아름 저희 과거 경력이라든지 또 무슨 정책을 밀어붙일 것인지 이런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알리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진해에는 아직도 그 리더십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 진해 구조가.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상당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황기철 후보와 참 치열한 경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해구가 격전지로 이렇게 떠오르기도 했는데 민심을 생각해서 볼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군항이니까요. 그리고 역대 해군 출신의 군인들이 당선된 경우가 좀 많았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렇고 상대는 뭐 1년 반 넘게 출마 준비를 해가지고 선거 준비를 했고 저희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뭐 몇 달밖에 못했어요. 선거운동을.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팽팽히 나누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의당 후보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더욱더 상당히 팽팽한 경쟁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원시 5개 구 중에 사실 진해구가 여러모로 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당선인께서 행정 지방자치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진해 구민들이 이번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소외됐던 진해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이 통합을 10년 전에 했는데요. 마산, 창원, 진해가 했는데 진해는 이제 지리적으로 산이 이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터널을 통해야 이제 이게 창원이나 마산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뭐 자연히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또 독립된 공간으로 인지를 하죠. 하는데 그동안에 상실감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인구라는 면이라든지 경제 활동면은 진해가 커진 것이 사실이에요. 지난 10년 동안에 인구가 15% 정도 늘었는데 그런 도시는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안 돼요. 인구가 늘어난 도시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엔 진해가 인구가 한 3만에 터널이 하나 정도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고립된 도시죠. 그런데 지금은
뭐 인구를 20만을 내다보면서 곧 23, 4만을 내다보는 도시가 되면서 터널이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이제 도시가 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이 창원 마산 지역하고 상당히 이제 유대감이 깊어질 것이고, 네, 좋아졌죠. 네. 그다음 경제 활동이나 문화 활동도 상당히 이제 통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더 별도의 계획은 또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러나 다만 이제 진해는 공간적으로는 상당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진해만을 위한 아름다운 진해를 위한 도시 계획이 필요하죠. 창원 전체로 묶을 수 없는 그런 네. 도시 계획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되고 또 한때는 이것이 군항으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항의 기능이 많이 변화됐고 인구가 다른 군 이외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비전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아주 살기가 좋아요. 아름답고 그리고 문화와 교육과 관광을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부로서는 이제 경제 활력을 좀 추가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살기 좋은 인구 한 23, 4만의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중급 규모, 중간 규모의 도시로서 네.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제 얘기를 이제 막바지에 예. 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중요한 게 진해 경제 회생 문제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실 건지. 예, 진해 경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과 문화 활동의 그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데 그 동안에 이제 대기업이 많이 빠져나가고 네. 군 부대도 이전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산 쪽에 있는 신항이 만들어지고 네. 앞으로 20년 동안 진해 지역에 진해 신항이 건설됩니다. 네. 여기에 상당한 중앙정부와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해 지역으로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터닝 포인트를 하나 찾았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두동 지역이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하자면 소규모 신도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네. 인구가 더 유입되기 때문에 잘 하면은 진해는 다시 한번 경제의 기초를 닦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신안 건설에 내려오는 자금과 일자리를 어떻게 진해 지역하고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도전이자 네. 과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STX라고 조선소가 있습니다. 조선소가 상당히 세계적인 조선경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STX 조선소의 경영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 육군대학에 있는 부지가 아주 좋은 부지가 넓은 부지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창원시에서 그쪽에 이제 R&BD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일 소재, 장비,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진해는 활력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네, 다양한 뭐 유치나 예산 관련해서 그 당선자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 개원 후 1호 입법 법안이 진해 신항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예,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그게 이제 주실까요? 아까 진해 신항 건설이 20년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거기서 투자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원 사업이. 그리고 항만 앞에 큰 항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뒤에 사는 사람의 주거가 상당히 열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거 복지를 개선해야 할 자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물류 사업이라는 것이 컨테이너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전 세계적인 배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유통 사업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망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런 일자리에 진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법 체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해 신항 건설과 배후 지역 지원을 위한 네.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제 1차적인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해구가 꽤 오래전부터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네. 늘 이슈가 돼 왔는데요. 선거 때마다 공약이 나오긴 했지만 좀 지지부진했고 네. 진해신항 추진과 특히 맞물려 있어서 이번에 네. 반드시 풀어야 될 점이 제가 볼 때 아닌가 여러 가지 싶은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원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법 체계가 없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래서 저는 네. 행정적인 이런 접근을 하지 않고 법적인
골격을 짜놓고 그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기업하고 MOU를 맺든지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네. 그다음에 일부 투자되는 자금이 배후 지역의 다른 생활 여건 개선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전혀 새로운 접근이죠. 예.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보고 계시는 있죠. 거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안과 배후 부지 개발을 진해 구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진해 지역에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이 떨어지고 두동 개발이 되게 되면은 인구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낙후대가 있는 진해 서부 지역, 옛날 도심이 되겠습니다. 도심에 약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마창진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지 않냐 해서 재분리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진해 구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창진이 통합된 데 10년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모델이 완전한 모델은 아닙니다. 통합시의 모델은 계속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정부와 시장이 지금 특례시 지금보다는 한 단계 높은 도시 행정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례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해 시민들의 의사가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행정 자치 구조 그리고 진해에 대한 확고한 투자가 담보되는 그런 행정 구조 그것을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죠. 네, 예. 그 행정 그리고 협상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 공약 중에 그 진해구만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구청장 직선제 제안하셨잖아요. 예, 이게 예. 어떻게 하게 되셨고 또 과찬의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제 진해같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독립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도시 계획이 필요한 지역 같으면은 지금 구청장을 임명을 하잖아요. 공무원을. 그러지 말고 고성 같은 데 보면 업장도 지금 공모를 해가 뽑거든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구청장 정도는 선거를 해서 뽑아도 되겠다. 그러나 구의회를 만들거나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지금 진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 우리를 제대로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다. 물론 시의원이 있습니다만은 시의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례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중앙에 올라가면은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실현을 시키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청장 직선제가 이 구민들의 소리를 더 실질적으로 잘 전달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또 다른 효과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또 다른 학교는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관변단체도 많고 많은 자생단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없던 일을 전부 그 자생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봉사활동이 진작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해군과 우리 진해 시민과의 관계가 훨씬 단체장이 선출되면은 유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문화활동, 교육활동 진해는 지금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타 지역에 가서 학교 등교는 합니다만 대학생들 모임도 없어요. 이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무슨 사회적 기업도 해보고 또 창업 활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봉사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발한 지역 사회를 움직이는 활발한 역할을 선거 당선되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보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행정 전문가시지만 그 행정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의회를 안 보고 만들기 계신 것 때문에 같아요. 네네. 지금보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이 더 들지도 않습니다. 음, 그러면서 진해 사회의 자생 집단과 활력을 이용하고 네. 그 다음에 진해민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청장 직선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창원시 5개 구의 그 합심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시 5개 구에 전부 다 구청장을 뽑는 건 아닙니다. 진해만 네, 뽑아도 진해만.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산과 창원은 공간적으로 상당히 튀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러나 진해는 다르니까 네. 진해는 진해만의 독특한 도시 계획이 필요할 정도로 다르니까 네. 그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한 행정 제도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야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당선인과 참 연관이 깊습니다. 스포츠 관련해서 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그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유치에도 참 많은 기여를 하셨잖아요. 네, 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 레포츠 도시로 성장할 준비가 이미 다 됐는데 뭔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또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선인에게. 사실 진해에 와 보면은 저 다도해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그 산에서 올라가 보면 이 정도 아름다운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해수면도 상당히 잔잔하기 때문에 지중해를 연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레포츠 활동이 상당히 유망한 그런 지역이죠. 네. 그러나 이 지역까지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트 산업을 일으키고 요트 스포츠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부산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또 통영하고도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이제 장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수요가 생겨야 되잖아요. 네. 수요가 생기기 위해서는 행정 통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도시가 되면 그래도 우리 창원을 지금 100만 도시라고 하잖아요. 각자 떨어졌을 때보다는 훨씬 소비층이 모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단계별로 저는 이 문화 관광 쪽으로 진해는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1차적인 것이 해양 레포츠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해양 부분에 저 해안을 재생해가지고 보다 지금 콘크리트화된 부분을 보다 더 자연에 가깝게 재생하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군부대가 있고 작전을 하기 때문에 이 해안 지역까지 과도한 규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천고, 이 높이, 건물 높이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들어가 있는데 건물 높이는 지금 고정익 비행기 할주로가 거의 쓸모없다고 군에서 판정을 해주면은 상당히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해군하고도 긴밀히 협력을 해가지고 군작전 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안 지역이 그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어렵죠. 그러면은 요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별도로 유치하고 싶은 특별한 종목이 또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는 이제 뭐 진해만 따로 떼어볼 수는 없고 창원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창원은 그동안에 그 ISSF에서 세계 사격 대회를 했습니다. 150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스포츠를 하면서 사격장을 아주 현대적으로 잘 꾸몄어요. 그러니까 투자된 것만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밖으로 나가서 국제 사격대회를 유치를 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격대회가 왔을 때 관광, 문화 행사를 바닷가에서 하는 거. 그래가지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과제가 남았습니다. 네, 딱 그리고 레포츠, 이제 국제적으로 나가서 이제 진해를 홍보해가지고 뭐 투자하는 기업과 연결을 시도해 본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레포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해양 관광이나 별도로. 이 레포츠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레포츠 하나로서만 발전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공약 중에서 진해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이 부분도 많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 좀 진해를 해주시죠. 이때까지는 군항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인구가 건 20만에 육박하면서 젊은 가장들이 진해에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선 전문대학도 없고 대학도 없다. 그리고 뭐 고등학교가 뭐 사실 명문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계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해고등학교를 이제 자율형화하는데 저도 힘을 보탠 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좀 관심을 써보자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지금 중등 학교 중에 한두 개를 명문화하는 것을 학부모들하고 또 교직자들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그 의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화복지, 교통 편의시설 관련해서 아까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이제 교통은 투자가 많이 되고 시기가 오래 걸리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제2 안민터널 공사 진행 중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K형 뉴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뭐 도로 SOC에 투자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예상대로 투자가 진행돼서 빨리 터널이 하나 더 뚫히게 되면은 지내는 숨통을 지금 열게 됩니다. 우선. 네. 그리고 웅천에서 이 용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부산으로 출퇴근을 많이 해요. 학생들도 부산에 있는 지역에 등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두동 지역까지 개발돼가지고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지하철 수요가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문제겠습니다만은 용원 지역 정도까지는 지하철이 이제 강서 지역에서 들어오면 되니까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큰 뭐 방해되는 산이 없기 때문에 적은 투자로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제가 열심히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관광도시로 거듭나려면 교통은 정말 필수기 때문에. 그렇죠. 진해 안에 있는 그 시민의 수요만으로는 관광시설을 해가지고는 네.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 전체가 움직이게 되고 창원 인근에 그 밀양까지 합쳐서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인구가 부산의 동부 지역의 레저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진해에 와서 레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멋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하고의 교통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와 복지 측면에서는 어떤 해법? 이 복지는 보니까요 경제 활동이 적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해가 지금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지를 이렇게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제법 큰 기업과 SDX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이 소기업 소상공인이 하는 개인 기업 정도도 활성화를 이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도 나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제법 큰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제법 큰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는 자연스럽게 뭐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조금 예민한 내용일 예, 수도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상대 후보가 예. 이제 당선인을 예.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진해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는데요. 그 명예훼손으로 저희 선거 팀에서 그 대변인 활동을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가족들한테 한 10명 정도한테 보낸 그 여론조사물에 대해서 네. 그 선관위에서 그걸 알고 뭐 조사를 지금 시킨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제가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후보 진영 간에 쓸데없는 갈등이 안 생기게끔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요, 경남 지역은 통합당 당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석수를 봐서는 여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조금 불협화음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사업이라든지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업들은 정치색하고는 무관합니다. 네. 정치색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네. 여당 의원들을 잘 설득하고 또 시장과 도지사가 당이 다르기도 하지만은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취지는 꼭 같습니다. 한마음이죠. 네. 그리고 사실 지방 행정은요. 도정이나 시정이나 상당 부분이 행정이지 정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잘 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면은 그것이 꼭 문제가 되어서 타결이 어렵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저희들도 그 시장이 하시는 일이나 네. 도지사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돼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뭐 당이 소속이 다르니까 좀 긴장을 가져올지 모르지만은
지역 사업을 하는 데서는 그렇게 뭐 약간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영남 당선인을 보고 지역주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선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역주의라는 것도 이제 옛날 정치 거물들이 이제 지역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표를 동원하던 그런 지역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별로 이제 총선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당이 선택지가 확연히 달라지면 지역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영호남의 과거식 지역주의는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고 봐요. 보고 앞으로도 만일 이것이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큰 선거에 영향을 준다거나 지역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정치인들이 철저히 반성하고 네. 지역주의를 정치인들이 나서서 무마해 나가야 되죠. 무마해 나가야 되는데 요번에 투표 결과를 보면 뭐 영어무한 간에는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정권도 여러 번 바뀌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단계의 그 지역 간의 경쟁 구도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진해구 지역구 후보 중에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는 그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께 네, 그렇죠. 어떻게 신뢰를 줄 것인가인 것 같거든요. 네. 이분들을 포옹할 수 있는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예, 그것은 첫째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겸손하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네. 상대 후보가 했던 사업 중에서 좋은 사업을 제가 가져와가지고 상대 후보를 선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하고 하는 겸손과 포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해 항만 건설과 관련돼서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실 것 같고 제가 또 이거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 공약 중에서 그러면 가장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는 어떤 걸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지? 뭐 시기를 딱 획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급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 이익과 일자리가 진해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민원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안동 지역의 변전소가 그대로 이 지금 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요 창원 신월동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뭐 지화화한다든지 옥내화해가지고 규모를 줄이고 나머지 시설은 시민들이 쓰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제가 한전과도 뭐 한전의 경영 평가를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한전과도 협의하고 시청과도 협의해가지고 조기에 일을 볼 수 있을 것이고 STX 이런 것은 이제 중앙정부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요. 네. 기업 유치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거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군부대하고 협력해야 될 것도 많아요. 진해는 뭐 그런 것도 군부대의 생리상 상당히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제가 약속했던 것은 다 지금부터 맹렬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의 이 협상 능력이 그 진해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발휘되실 것 같아서 이야기 나누는 내내 기분이 좀 좋았는데 앞으로 4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진해 구민에게 각오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진해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무한한 의무감을 지고 있습니다. 아주 충직한 일꾼으로서 제가 약속했던 것을 단계를 정해서 1단계는 어디까지,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디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를 해주시면은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더 살기 좋은 진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21대 총선 진해구 선거구 이달곤 당선인과 함께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산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 공자의 말이 있는데요. 앞으로 진해구에 해야 할 일들 참 많지요. 오늘 당선인이 이야기한 것들이 차근차근 이행돼서 진해라는 큰 산이 더 건실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